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시장의 다양한 썰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고 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실 텐데요. 간밤 미증시 어떤 흐름으로 마감이 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승률이 석연치 않다라는 의견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도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 지표를 앞두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관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을 PCE 지표 발표가 특히나 뉴욕 증시 휴장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미국의 부채에 관한 부담감 그리고 부채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부채를 쌓아가고 있는 미국 정부인데요. 다행히 간밤에 있었던 5년물 경매 입찰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래도 국채 수익률 자체는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관한 해결책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에 관해서 이제 미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관해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간밤에는 연준 의사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금리 인하에 관한 불안감들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까지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달러는 올라서는 흐름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104달러 선 넘어서서 무난히 안착하는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연일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200달러 선 넘어서면서 골드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시선들도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하긴 했었지만 앞으로의 상승률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월가의 분위기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서 우리 비트코인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며칠째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간밤에 살짝 조정을 겪으면서 실버와의 격차가 살짝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산의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관한 불장, 강세론들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하나 이러한 단계들을 뛰어넘어간다면 언젠간 골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시장의 인사이트들 챙겨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시세들까지도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세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하락하는 시장이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9,700달러 선입니다. 7만 달러 선을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에 관한 최근에 약세론이 계속 되도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가격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이더리움 시세는 3,500달러 선으로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관한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6달러 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에 관한 관심도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도 올라서는 흐름으로 0.2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을 필두로 이런 밈코인들의 상승세 계속 이어질지의 여부들과 또 도지코인 최근 들어서 지갑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관련한 흐름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비교적 양호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몇몇 알트코인들은 초록불 켜주면서 시장의 상승률 도와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들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변화들이 일으킬지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잠시 뒤에 블라블라를 통해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또 코코샤이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목요일 시장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다양한 썰들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정보들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 고래들의 최근 움직임들, 또 장기 홀더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했던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의 변화에 관해서 좀 포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에는 여전히 뭐 상승파와 하락파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승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압도적으로 많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어서 또 시장의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드릴 텐데, 자,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자료를 열어보기 전에 또 이더리움에 관한 증권성 여부에 관해서 또 크립토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레리 핑크의 어떤 인터뷰를 보자면 사실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과는 다소 무관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증권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현물 ETF 승인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본다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래들의 한번 동향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래 투자자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립토 시장을 빼고 나서도 전반적인 투자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동향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들의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띌 텐데, 일단은 고래들, 크립토 고래들이 최근 들어서 크게 매도했다라는 그러한 온체인 분석은 없었습니다. 추세 자체가 없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일부 고래들마다도 그러니까 큰손 투자자들 마다도 생각이 틀릴 테고 또 자금을 융통시켜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고래들에서는 매도의 포지션이 포착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고래들의 추세 자체로는 매도의 포지션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고래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가득 머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뱉어내거나 또 배를 갈라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번 강세장의 패턴들이 지난 강세장의 패턴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지난 강세장엔 도대체 어떤 패턴들이 있었고 또 이번 강세장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정 기간이거든요. 지난 강세장 전에는 충분한 조정을 좀 겪었었던 그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좀 깨졌다라는 인식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장의 패턴을 토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전략을 짜야 되는 거냐에 관한 또 회의감들도 좀 느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관련한 온체인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이제 고래들의 매집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숄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래들이 오래된 고래들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예 나와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제 블랙록과 같은 최근에 신흥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그러한 고래들, 피델리티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갑자기 우리 시장에 나타난 기관 투자자들, 기관 고래들이 이제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확실한 데이터들 때문에 지난 강세장과 이번 강세장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야 사실 조금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매집하긴 했었지만 블랙록과 같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하고 있는 운용사들의 공격적인 매집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난 강세장에서 계속 경험했었던 패턴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현물 ETF 유입에 관해서 제가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도 좀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는 현물 ETF의 유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물론 지금이 일주일이 다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현물 ETF에 관한 순유입이 다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부분이죠. 오늘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유출에 관한 걱정들은 조금 어느 정도는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라는 게 또 오늘 시장이 열리게 되면 또 반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관들, 고래 투자자들의 흐름들은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아직은 꽉 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조금은 우려할 만한 그러한 포인트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고래 투자자들은 잘 시장을 지켜주고 있지만 오래된 투자자들, 장기 홀더들의 이제 물량들이 조금씩은 덜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역시나 이제 트위터 분석을 통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었고 출처를 여기 밝혀놨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 8,100개 그리고 18개월에서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 48,000개 그리고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기 투자자들의 이렇게 많은 물량들 이런 연단위 홀더들의 대규모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1년 반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최근 약세장을 좀 견디게 된 건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제 홀더들, 투자자들이 이쯤 되면은 비트코인을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 물량의 일부라도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거나 또 다른 자산으로 이동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이 또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이렇게 친절하게 좀 함께 첨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년에서 3년 된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고 다음 장을 보시면 18개월에서 2년 된 홀더들의 최근 이제 거래소 이동 물량이 아웃풋 물량이다라고 하죠. 이동 물량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거래소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매도를 조금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움직임은 아니지만 다만 오래된 장기 홀더들이 조금씩 시장에 관해서 이제 손바뀜 현상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투자자들이 손바뀜을 하고 또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을 때 본격적인 강세장이 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바뀜 형상들, 오래된 투자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놨을 때 그 물량을 누가 받아주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상의 이러한 시그널들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들 생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홀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물량을 정리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장기 홀더에 해당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홀딩의 전략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앞으로의 시장 상황들에 맞게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역시나 12개월에서 18개월 된 홀더들의 물량 역시도 48,000개, 3만 개 정도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라는 것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고래들, 기관 투자자들이 잘 받쳐주고 있는 시장이고 여전히 축적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홀더들의 매도 물량들 역시나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또 우리 시장에 관한 새로운 호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홍콩의 ETF, 현물 ETF 출시에 관한 내용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왜 챙겨봐야 할 이슈인지에 관해서도 제가 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정말 큰 게 온다라는 그러한 또 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 잘려버렸네요. 그래서 시장에 정말 큰 어떤 호재가 올 수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급했는지 폰트를 굉장히 큰 폰트를 쓰다 보니까 시장에 정말 큰 게 온까지만 보이는데요. 정말 큰 게 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ETF에 관한 그런 출시를 조금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홍콩 시장에서 이렇게 ETF 출시에 관해서 왜 이렇게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더 환호를 하는지에 관해 납득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아시아 시장을 대표하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시장만을 바라볼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관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실제로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관한 파급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금지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비판적인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크립토 시장은 물론 이제 전 세계 자산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굉장히 메인 시장이긴 하지만 이 크립토 시장을 놓고 본다면 아시아 시장은 정말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물 ETF 시장에 관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대한 현물 ETF 시장이 빠르게 열려야 하는데 이제 그게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언제 출시가 될 수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현물 ETF와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좀 제가 하나하나 좀 오늘 집어드릴까 하는데 미국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의 여부에 관해서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언제 상장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일단 1월 달에 홍콩에 있는 운용사, 대표적인 운용사가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이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운용사가 홍콩 증권거래위원회에 ETF 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6월 달쯤 데드라인을 잡고 승인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에는 홍콩에 관한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여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큰 두 번째 세계 2위의 거래량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로서 살 수 있게, 현금으로서 살 수 있게, 달러로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자산으로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금 더 유연한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홍콩에서는 이제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옵션에 넣을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현물 ETF 거래 방식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러한 방식들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의 접근성이 커질 수가 있고 사람들이 좀 용이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아시아 시장에 관한 접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아시아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또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홍콩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어찌 보면은 이러한 여파들이 중국 시장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들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홍콩 시장의 ETF, 현물 ETF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 관한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런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 시장보다 더 큰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홍콩 ETF 시장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분석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 하나의 지표도 같이 보여드릴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홍콩 ETF 시장이 왜 미국보다 더 큰 촉매제가 될 것인지도 같이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표 하나를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표는 전년 대비한 이제 공급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지표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면은 살짝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년 대비한 공급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살펴보자면은 이 전년 대비해서 어떠한 공급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파란색 선이 이제 US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아시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한 어떤 유입률이 굉장히 큽니다. 전년 대비한 시장의 공급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이 아시아 시장에 관한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히려 이제 US 시장은 전년 대비한 공급 변화들이 좀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시아 시장과 또 미국 시장과의 차이점을 좀 보여주는 건데, 물론 지금 현물 ETF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운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아시아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면은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또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봤었을 때 우리가 홍콩에 관한 어떤 호재성 뉴스들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공급과 수요에 또 한 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취하는 방식과 같이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또 한 번 매집하는 동향들, 그러니까 새로운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이 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펌핑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은 하나의 운용사가 신청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됐을 때도 정말 10개가 넘는 운용사들이 동시에 승인을 받았던 것처럼 아시아권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운용사들의 승인도 동시에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봤을 때 앞으로 또 시장에 관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증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관한 ETF 승인 여부도 하나의 호재로서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은 그러한 이슈일 것 같아서 오늘 블라블라 시간을 통해서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 고지를 드리면서 함께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9시 30분에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